안녕하십니까. 리얼파파이 부동산 읽기입니다. 자, 오늘은 고양시 향동의 미래 가치를 살펴본다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향동의 상업시설 투자 괜찮을까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고요. 요즘에 전화를 많이 받고 있어요. 이유는 그렇죠. 지금 준공되어져서 향동이 원래는 벌판이었잖아요. 지금 건물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 향동을 지축과 덕운이랑 약간 비슷하게 보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지식산업센터들도 굉장히 규모 있게 들어가고 오피스도 굉장히 규모 있게 들어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겠다. 근데 DMC랑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미대와 관련된 산업과도 연관이 있겠다라고 해서 향동에 대한 어떤 그런 문의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제가 브리핑을 준비했고요. 상암 DMC를 대체할 향동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지금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거주자와 일자리가 만들어가는 상권이죠. 그 다음에 고양선이 지나가죠. 고양선이 지나가서 서울까지 연결이 되는 바로 그 고양선이 이 중심상업지역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운지추 향동 어디가 괜찮을까? 상가를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 개의 지역을 묶음으로 이제 파악을 하려 하죠. 하지만 결국에 완성되면 집 면모를 드러낼 곳이 있다라는 거죠. 향동은 덕운과 지축보다는 약간 저렴하죠. 상업시설이나 주거지에서도 그렇습니다. 2, 3년 후에도 과연 그리할까라는 제목을 제 스스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직주 근접이 가능하고요.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일터가 될 바로 그곳이죠. 상암 DMC를 품게 될 향동의 가치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향동지구는 8,933세대죠. 택지개발지구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23,000명의 인구 계획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 요런 곳들은 다 완벽하게 완성이 되어서 입주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숲세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봉산이랑 망월산이 바로 양옆으로 있거든요. 굉장히 풍수적으로도 좋은 위치에 있는 하늘의 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향동의 가치는요, 이 거주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직주 근접이 가능한 수많은 지식산업센터와 그 다음에 오피스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DMC를 대체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이 향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브리핑을 준비를 했고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것들도 바로 그것이에요. 지금을 봐야 되냐 아니면 언제 투자해야 되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분양이 잘 안 되잖아요. 지금 뭐 오피스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라든지 다 힘들어요. 그러면 이런 시기에는 시행사들이 무엇을 하냐면 굉장히 할인을 분양한단 말이에요. 다운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공실로 남겨놓을 수는 없잖아요. 미분양으로 남겨놓을 수 없잖아요. 그런 물건들이 굉장히 넘쳐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향동에 굉장한 물건을 제가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전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향동이 어땠는지 거리뷰를 잠깐 한번 볼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것이 이제 여기가 향동천이고, 여기가 이제 중흥 X클래스 그 중심 상업지역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돌려서 이쪽 머리 위에 보이시는 곳이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가는 곳인데, 이따만 해도 상가가도 몇 개 없고 오피스동도 없잖아요. 현재의 모습을 제가 오늘 촬영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향동에 수많은 오피스와 지금 상업시설들이 들어가고 있죠. 엄청나죠, 지금. 여기 부지도 상업부지 시설이고, 이 앞에는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이쪽에 이제 스타벅스가 들어가 있어요. 스타벅스까지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있고, 지금 지하철역은 요쪽 라인으로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가 생길지 여기 생길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여기도 다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가는 바로 그런 곳이죠. 여기에 덕은지구고 창릉이랑도 가깝고요. 그 다음에 DMC랑도 가깝죠. 한 2km 정도 떨어져 있고, 그 마곡이랑도 한 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향동입니다. 향동을 주목하는 이유는요, 여기에 이제 뭐 9,000세대의 어떤 주택은 주택이 아니라 사실은 이 DMC의 어떠한 수요를 얼마나 많이 향동에서 흡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브리핑에도 그 영상을 좀 담았습니다. 향동지구 상업용지 부지죠. 건폐율 60%, 용적률은 800%로 굉장히 이제 파격적으로 좋죠. 근데 15층을 넘길 수는 없는 어떤 그런 곳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피스라든지 아니면 상업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라이브 오피스도 들어가고요. 이제 이게 들어가는데 여기는 오피스텔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권입니다.
보시면은요, 대규모 아파트 단지잖아요. 권역별로 보면은 이제 A 권역과 B 권역으로 나눠지는데요. 이 모두를 흡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바로 그런 곳이죠. 가운데에 있죠. 근데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가는데도 상업 용지 비율이요, 3.62%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수익 확보가 가능하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시기가 코로나를 겪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안 좋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금리도 많이 올라가 있는 이런 상태예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분양가로 분양을 받는다? 조금 아쉬움이 있죠. 근데 지금 할인 분양을 하는 곳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투자를 해서 선점을 해놓고 우리가 향후를 기다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역인데, 향후를 그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1년이나 2년을 기다렸어요. 코로나가 끝나기 위해서, 아니면 전쟁이 끝, 그런 것이 아니고요. 향후 1, 2년 안에 향동이 어떻게 바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객할 수 있는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곳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게 보면 2년 전 기사입니다. 2년 전 기사만 보더라도 향동을 꾸준히 상승세를 누렸어요. 예를 들면 전용 면적 70제곱미터가 3억 9천이었는데 뭐 7억 4천, 이건 2년 전 기사입니다. 지금 요즘에 이제 보면 11억, 뭐 10억, 9억, 요것도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떨어진 건데 보통 12억, 13억을 했었죠. 근데 앞으로는 얼마나 떨어질지, 얼마나 오를지는 몰라요. 근데 다른 데보다, 그러니까 초기 분양가보다 굉장히 많이 오른 그런 어떤 지역들을 봤을 때 떨어진 낙폭이 굉장히 적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울이랑도 굉장히 가깝고요. 주변에 직주 근접이 가능한 바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향동 지구역이 지금 생깁니다. 지금 향동에 보면 향동이 어때요? 항아리 상권처럼 길쭉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향동 지구역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디가 될지는 사실은 몰라. 이쪽 지역이 될지 이 아래 지역이 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쪽 위쪽 지역을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가 돼도 상관없죠. 지하철이 생긴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고양선이 생기고요. 이 고양선이 생기는데 얼마나 빨리 생기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잠깐만 살펴볼게요. 정부가 3기 신도시 교통망 구축을 위해서 새롭게 건설하는 경전철 고양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되면 개통 시기가 2, 3년 앞당겨질 전망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광우 기자. 네, 이광우입니다. 네, 이 기자,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건너뛴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예비 타당성 조사는 국민 세금으로 구성된 정부 재원이 대량으로 투입되는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사업이 지역 근데 지금 경제에 노선이 꼭 약간 필요한지, 변경이 또 됐죠. 완공 이후에 창릉에 사업성은 있는지 등을 미리 GTX-A 검증하는 역이 조사입니다. 생겨요. 보통 그렇기 2에서 때문에 3년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이 다시 기간을 검토를 줄여서 받았지만 고양선이 들어설 3기 생각보다는 고양 빠르게 창릉 진행이 지구 됐다라고 입주민의 하는 부분에 대한 교통 불편을 영상입니다.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랑 약간 다소 떨어져 있지만 역 이름이 향동역이 생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도 147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신설 승인을 했죠. 근데 이제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는 고양시가 전액 부담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사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교통 관련된 호재들이 향동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지금 짓고 있는 수많은 지식산업센터랑 라이브 오피스, 그다음 일반 오피스, 사무실이죠. 과연 이쪽에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GTX A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향동 지구역이 있죠. 그 다음에 향동역까지도 인접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으로 해갖고 수많은 역들이 생기고 향동 지구역까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가파르게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2020년에 나왔던 이제 보도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요, GTX 창릉역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향동에서 지하철로 GTX 창릉역이 한 정거장이 있는데, 창릉에는요, 판교 테크노밸리 2.7배 되는 어떤 그런 지원시설 용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럴 때 대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는 얘기죠. 그거에 대한 수혜가 향동까지도 같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제 길 건너편에 있는 DMC 디지털 미디어 시티죠. 이쪽도 보면 부지 규모가 17만 2천 평 정도가 되잖아요. 여기에 지금 약 5만 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합니다.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음악, 디지털 교육 관련된 미디어 산업,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기술 연구 개발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기업체가 545개 기업이 있고요. 근무 인원이 한 44,000명 정도가 나왔는데 제가 이거를 찾아봤더니 한 5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미디어 대기업이 한 자리에 다 모였어요. MBC, SBS, YTN, CJ. 그 다음에 LG U+, 상암 상업까지. 그러니까 대기업 관련된 것도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쪽이 미디어 산업의 메카죠. 상암 DMC가 주목받는 이유는 있어요. 왜냐면 정부에서 미디어 산업에 3,207억 원을 지금 투자를 했죠. 그 다음에 정부가 미디어 시장을 키우려고 해요. 올해입니다. 올해까지 10조 원 달성의 계획을 지금 내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까지 투자를 한 거예요. 2년 전부터 시작이 됐던 거죠. 정부는 비대면 시대를 맞아 디지털 산업을 키운다. 근데 우리가 눈여겨보듯이 코로나 때 우리가 뭐 했습니까? 콘텐츠를 많이 봤죠. 그 다음에 넷플릭스라든지 이렇게 유튜브로 해서 영상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왜냐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 사람을 키워서 국가의 어떤 동력으로 삼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상암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상암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는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옆으로 뻗어 나가야 돼요. 그러면 덕은가 향동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향동에 수많은 지식산업센터와 미디어 센터가 들어가요. 오피스로 들어가요.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누가 오냐가 아니라 그러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상암에서 넘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많은 어떤 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여기도 보면 100평 기준 이거 옛날 거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880만 원인데 관리비만 해도 500만 원 정도로 따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중소 미디어 기업은요. 향후 상업에 높은 임대 비용으로요. 덕은이나 향동으로 이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갔습니까? 뭐 마곡 쪽도 갔었죠. 그 다음에 홍대나 뭐 마포 쪽으로도 갔었죠. 근데 마포도 비쌌죠. 그렇기 때문에 일산 쪽으로 나갔던 어떤 이러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거를 주목하는데 바로 향동이 그 역할을 대신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양시도 보면은요. 계속 종사자들이 6년간 8만 명, 사업체 같은 경우도 15,000개나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알겠지만 고양시는요. 과밀 억제 권역이기 때문에 공장을 지을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고양시가 베디타운에서 자적도시의 이제 길목에 서게 됐어요. 그건 왜냐면 국가의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가 넘을 수 없던 개발 제한의 산을 넘게 했어요. 제가 이 이유도 살펴볼 건데 창릉 신도시가 나라에서는 어떠한 거를 모티브에서 진행을 했냐면 판교를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판교에 테크노밸리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판교의 가치가 굉장히 올랐잖아요. 판교만 오를 수 있는 판교가 오른 거 정말 잘했죠. 그러면 판교뿐만이 아니라 비슷하게 조성을 해서 판교를 기획했던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 시행을 진행하고 기획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같이 이뤄나가는데 바로 그것이 이제 창릉이 되는 거예요. 들어올 수 없는 어떤 이런 지역인데요. 공장들을 지금 허가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창릉에 대규모 어떤 대기업들이 들어오려 하면 협력 업체들이 따라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한 역할들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지축에도 지식산업센터가 생기고 덕은에도 생기죠. 지식산업센터 지금 짓고 있죠. 그 다음에 향동에도 굉장히 많은 지식산업센터가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4차 산업을 선도하고자 그 일환으로 미디어 산업의 활성화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기사를 보여드렸죠. 과밀억제 권역이 고양시의 개발의 물꼬를 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양시가 이것을 통해서 베드타운을 저는 벗어난다고 확신을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핵심이 어디냐? 향동이라고 보여줘요. 물론 일산의 킨텍스 쪽도 개발을 하죠. 뭐 JDS 지역도 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 일산 테크노밸리가 있는데 이쪽의 향동은요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어요. 머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동의 가치는 지금이 아니라 향후 입주했을 때 수많은 넥타이 부대들이 얼마나 길거리를 활보하느냐, 그 사람들이 상권을 얼마나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향동의 상권은 지금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때는요 덕은과 지축과는 다릅니다. 덕은과 지축과는 뭐 덕은 같은 경우는 한강을 끼고 있죠. 한강 뷰가 나오는 건물들이 있어요. 굉장히 가격이 높겠죠. 지축은요 이미 3호선이 지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지축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서울이랑 인접했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지만 향동은
어떨까요? 앞으로 그 넥타이 부대들이 몰려들 때 더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3기 신도시, 자족도시가 됨과 동시에 그 다음에 상암의 미디어 산업의 강화가 최대 수혜지는 저는 향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향동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창릉 신도시를 보면은요, 판교의 가치로 창릉 신도시의 미래를 지금 보다라고 하는 건데, 창릉의 자족용지만 40만 평이에요. 가용 면적의 37%를 자족용지, 그러니까 공장이라든지 회사를 위한, 대기업을 위한, 중소기업을 위한 부지로 지금 조성한다는 얘기죠. 판교의 2배가 넘죠. 정확히 말하면 2.7배인데 제일 판교 테크노밸리보다 더 큰 규모로 지금 창릉에 자족 기능이 가능한 특화 전략안을 놓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으로 지축, 그 다음에 덕은, 제일 가까운 향동이 뜨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많은 수많은 기업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향동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제가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유치 때문에 판교의 가치를 높였죠. 그리고 판교의 집값이 뭐 30억, 40억씩 하잖아요. 판교 때문에요. 그 인근에 예를 들면 분당 쪽이죠. 뭐 오리역이라든지 뭐 미금역 같은 데도 인근은 반경 6km에 오피스의 가격이 다 상승을 했어요. 판교만 해도 제가 사실은 이거를 2년 전만 봤을 때만 해도 1,800만 원이었거든요. 이 똑같은 사무실이 지금은요. 평당 3,500만 원에 육박합니다. 지금도 3,500만 원, 이거 놀랍지 않나요? 오피스에 오피스 지금 이게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 판교는 굉장히 계속 커나가고 있잖아요. 기업 때문에 그렇거든요. 직주 근접이 가능한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향동의 미래는 어떨까요? 물론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얘네들이 판교가 갔던 그 길을 비슷하게 걸어간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쫓아간다는 얘기고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각으로 향동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상암 DMC에는 계속 이제 미디어 복합 개발 관련된 것도 있죠. 국방대 부지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어요. 자족 기능 강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수색역의 역세권 개발도 있죠. 무려 1.7조 원 정도로 이제 투자가 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 주변이 다 같이 상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향동도 당연히 사정권 안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3기 신도시 수색 역세권 미디어 복합 개발, 그 다음에 GTX-A, 그 다음에 경의중앙선, 그 다음에 서부선까지 연장되는 어떤 이런 것들을 한 몸에 지금 받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곳이죠. 아직은 가정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죠? 서울의 중공업 지역에 이제 개발 시동이 걸렸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공업 지역 정비 촉진으로 지방으로 이동이 불가피하죠. 서울의 인접 향동의 지식산업센터가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많이 올라갔어요. 여기는 드라이브인 시스템. 그러니까는 공장을 짓는데요. 일반 사무실처럼 짓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자기 회사 앞까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산의 가치들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 지산의 가치가 그냥 건물이 짓는다 올라간 게 아니라 서울시의 수많은 중공업 지역에 있는 이런 데가 이제 재정비를 하게 되면 지방으로 이전을 해야 되면 멀리는 못 가잖아요. 서울의 인근으로 가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어떤 예를 들면 우리 덕은이라든지 향동 지축 동쪽으로 보게 되면은 뭐 하남 쪽이나 이쪽들도 있는데 거기보다는 서울이 더 가깝죠. 이쪽이. 여기 보시면 서울시의 공장 및 재료업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한다라는 것도 계속 끊임없이 나왔어요. 이것도 2030 중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서에 보면 나오는 어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향동은 서울 도심과 밀접한 유통, 물류, 하드형 업체의 최우선 선호지역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서울의 초인접인 향동으로 기업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이유죠. 근데 몰려들 수 있는데 건물이 없거나 공장이 없으면 올 수가 없죠. 지금 짓고 있습니다. 향동에는 수많은 기업들을. 그리고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이게 향동이잖아요. 이게 보면 4블록, 5블록, 9블록, 6블록, 8블록, 7블록의 대한 부분들을 지상과 오피스 상가를 나눠놨어요. 그 다음 8블록, 9블록도 있죠. 여기가 중심 상업지역에 있는 보통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고, 여기는 1블록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여기 보시면 한 호실당 2명이 근무할 때, 3명이 근무할 때, 4명이 근무할 때 도표를 그려봤는데 평균적으로
한 4, 5명 정도 근무하는데 타이트하게 4명을 잡아도 한 2만 명 정도가 지산에만 근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산뿐만이 아니라요. 오피스에도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든 기업이 입주하는 시점은 향동은요. 지금의 가치로는 소유할 수 없는 새로운 노른자 지역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탈바꿈 될 거라고 저는 믿는 바로 그런 지역이죠. 향동 상업시설의 가치는 어디서 오는가라는 거는 제가 봤는데 여기는요. 한일미디어 타워도 있죠. 459실이고 스타허브 같은 경우도 지금 짓고 있어요. 363실. 그 다음에 스타비지도 1418호실을 지금 짓고 있어요. 지금 한 1년 정도만 있으면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스타허브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준공이 떨어지죠. 한일미디어 같은 경우는 내년 초에, 스타비즈 같은 경우도 점차적으로, 근데 서원타워도 짓고 있고요. 근데 라이브 오피스까지도 대다수가 들어가고 있죠. 여러분 보면은요. 구청 가구에 거주자만 지금 23,000명이 거주하고 있어요. 근데 오피스 및 지상 근로자가 한 5만 명 정도 예상이 되고요. 상가 근로자까지 다 합치면은요. 향동은요 10만 명 정도가 거주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은요 사람이 땅의 가치를 올리는 거예요. 2년 후 향동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일터로 탈바꿈이 될 거고요. 직주 근접의 새로운 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향동을 좀 높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향동 관련된 투자 지금 코로나 때 어렵잖아요. 지금 금리도 굉장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저랑 상담을 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가치에 투자할 분이 있으면요 전화를 주세요. 여러분 이제까지 영상이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아래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